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잡수다 41번째 이야기는 간호사 편입니다. 한 달에. 진짜? 새후? 새후? 야, 대박이다. 지금 우리, 지금 옆에서 지금 우리 원산댁 지금 놀랬다, 지금. 내가 중학교 때 포경수술을 했는데, 진짜로. 포경수술을 하는데, 여기 밑에는 하부는 마취가 돼 있잖아요. 근데 상부는 나 정신이 깨어있잖아. 그날 간호사들 실습인 거야, 이날이. 안녕하세요. 니 또 뜬금없이 시작한다, 이게 맨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이야기 잡수다입니다. 잡수다 41번째 이야기 간호사 편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에 했던 인사말 좀 바꾸겠습니다. 척척 박사입니다. 끝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 잡수다의 자랑거리 우리 방송작가 논산댁 상당한 노안의 소유자. 네, 논산댁 와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논산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네네. 게스트분 인사부터 하고 출발하도록 하죠. 금옥이님부터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그 쓸데없는 눈웃음 하지 말고요. 인사예요, 인사. 아니 아까 그 그게 수단, 잘 아까 그 수단은 아까 그 수단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그 살벌한 이빨은 다 어디다 숨기고. 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옥입니다. 야, 안 들려. 안 되나요? 네,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우렁찬 목소리로. 어디다 대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요. 이게 뭐야. 자, 다시 한 다시 한 번. 번. 안녕하세요, 금옥입니다. 어떡해. 네, 반갑고요, 일단. 네, 일단 반갑고요. 네. 한참 모습을 보여주세요. 개딸이님. 안녕하세요, 교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게스트분 두 분 다 아주 아름다운 미인분이 오셨는데 간만에 잡수다에. 네, 뻔한 거짓말 감사하고요. 왜 이 정도면? 아니, 이게 슬 사네? 심지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20대 같으셔. 맞죠? 맞죠? 네. 아직 30도 안 됐죠? 뭐지 이 코웃음은? 네, 감사하고요. 금옥이님은요, 왜 금옥입니까? 금옥기? 금옥이? 금옥이, 왜 금옥이세요? 그 영화 후궁에 나오는 금옥이. 영화 네? 후궁. 네. 영화 후궁 조여정. 네. 나오는 거. 조효정 말고 키 큰 여자? 밑에, 네. 키 큰 여자? 까불다가 안 죽을 수 있었는데 까불다가 죽는. 네. 순수 역할. 비녀 하나 잘못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우리 척척 박사님은 후궁 재밌게 보셨어요? 재미없었습니다. 그 조효정 씨의 네네네. 인위적인 네네. 어떤 그것 때문에 네. 내추럴을 좋아합니다. 네네. 그 남자친구 같이 보러 갔는데 조효정이 웃을 게 벗으니까 조용하잖아요. 네. 이러는 거예요. 네. 너무 동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금옥이님은 어쩌다가 잡수다에 출연 결심을 하게 되셨습니까? 예, 제 동생이 올해 이제 그 대학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막 어느 과를 갈까 찾다가 작업치료학과를 선택을 했었어요. 작업치료학과. 네, 성적이 거기 맞으니까 그쪽에. 네. 근데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여기 잡수다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작업치료사. 네, 작업치료사 편에 듣고 작업치료과를 안 갔거든요. 물리치료과에 갔거든요. 한 사람의 꿈을 짓밟았어. 예. 왠지 우리가 이 사회에 뭔가 악이 되어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듯한 이 예. 느낌은 뭘까요? 네.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도움이 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안 맞는 거다라고 생각할 안 수 맞는 있으니까. 거라고 미리 판단한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곁다리님은 어떻게 출연하게 되시죠? 출연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구경 오라 그래서 친구가. 따라오셨군요. 네. 네. 네, 치즈케이크 마저 드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옥이님 프로필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3년제 전문대 나와서 네. 그냥 네. 바로 병원 취업해서 원래는 외과 병동에 좀 있다가 일을 잘 못해 쫓겨나서 같은 병원에 산부인과 병동으로 가서 거기서는 이제 적응하면서 지금 3년간 일했어요. 3년요? 네. 그럼 졸업하고 이제 3년 되신 거예요? 일하신 지? 그쵸? 같은 병원에서 그냥 예. 네. 한 병원에서? 예. 상급 병원이죠? 3차 진료기관인가요? 아유, 똑똑하네. 네. 그게 뭡니까? 1차,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척척박사한테 똑똑하네? 이런 금옥이 진짜. 꽤 쓸만하네? 뭐, 요런 느낌이지, 아니, 요게. 금옥이가 결국에 죽잖아요, 영화에서. 그쵸, 네. 그쵸. 후궁에서? 네. 개따리님은 프로필이 어떻게 되시죠? 저도 3년제 간호대학 졸업해서 음. 지금 분만실에 입사해서 지금 3년 차로 일하고 있어요. 계속 분만실에 쭉 계신 거예요? 네, 계속 분만실에만 일해요. 동기동창이세요? 만나신 거예요? 동기예요. 대학 동기. 아, 3년 동안 학교 같은 동기. 반. 네. 3년 동안 3년 같은 동안. 반? 네. 대학은 원래 같은 반 아니면 대학 반이 여러 개 있어요? A반, B반 이렇게 나누고 네, 그러잖아요. 있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대학은 보통 한 과면은 같이 그냥 쭉 가는 줄 아니, 알았어요. 그런 게 있어. 그냥 그렇다 받아들여요. 네. 저. 무식해내지 말고. 네네. 용서하시고요. 네. 제가 아까 이 프로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간호 쪽은 다 3년제입니까? 아니,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죠. 근데 워낙에 그 간호사가 배우는 학문이 되게 막 커요. 실습도 하고. 동군형. 그래서 3년제랑 4년제 학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몇 학점 안 돼요. 한 자릿수예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3년제보다는 4년제가 입학하기 어렵습니까? 커트라인이 높아요? 그쵸. 그리고 월급도 들어갔을 때 한 1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입사했을 때. 예, 입사했을 때. 그러니까 매달 들어가는 월급. 후에 또 진급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도 다르고. 예,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돼요. 3년제 애들은 뭐 학점은행제, 뭐 독학사, RMBSN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서 걔네들도 이제 학사를 따긴 하죠. 예. 그럼 원래 3년제 졸업하면 학사 자격을 안 줘요? 전문 학사죠. 전문 학사. 다르구나. 저희는 6년제 나와가지고 네, 저희는 6년제. 저는 7년제. 우수를 좀 배웠어요. 네. 무시당하고 있고요. 개무시당하고 있고요. 웃긴 걸 좀 해라. 뭐 이런 표정이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수준이 높네. 네. 일단 4년제 나와서 대학병원 간 간호사들이 일단 제일 세죠. 월급도. 근데 대학병원에서 3년제랑 4년제 애들의 그 실무적인 능력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비슷하게 뽑고, 원래 실무야 똑같지만. 예, 그리고 그 3년제 대학에서 이제 그 서울여자 간호대, 네. 적십자 간호대, 세죠. 그리고 그 두 학교 말고 나머지 지잡대거든요. 지금 임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 좋은데 뭐 서울대 이런 사람들은 네. 이미 이제 교수님들. 지금 이게- 부모님이 큰 실수한 게 나머지 그 지잡대 분들이 득달같이 다 늦을 거예요. 임상. 예, 무섭지 좋아요? 않거든요. 좋아요? 예. 이거 좋아 우리 돌직구. 다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처우가 좋은 건 사실이죠. 4년제 나와서 대학병원 갔을 때가 그쵸, 그쵸. 제일 좋은 네, 제일 코스죠. 그쵸. 네. 다음 한 푼이라도 일단 더 받고. 그쵸. 그리고 개인 병원은 그 사람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 혼자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주로 간호조무사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다릅니까?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랑? 많이 다르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학원 뭐가 학원.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간호조무사는 1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한 거. 그러니까 예, 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하고 전문 학원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학원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뭐 많잖아요. 뭐 대한간호학원 뭐 이렇게. 모릅니다. 예, 아, 많은 걸 모릅니다. 아, 네, 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난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이 나왔네. 그러니까 꼭 공부를 대학을 가지 않아도 네. 간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네요. 간호조무사로. 간호조무사랑 간호사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는 할 수 있는 거네. 아, 그쵸.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그리고 고3 때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녀서 그 20살이 되는 지점에 그 시험을 봐서 20살에 바로 간호조무사가 된 애들도 있어요. 그 이제 실업계 학교 다녔던 애들. 저 친구들 중에서도 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병원을 다니면서 네. 어디 가면 조무사고 어디 가면 간호사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이렇게 일반 동네에 있는 개인 병원 가면 그분들은 간호조무사인가요? 그거는 간호사 표시가 없어요. 안 나죠. 간호사가 잘 없어요, 개인 거기는. 병원은 없어요. 개인 병원은 거의 없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두 분은 간호사시니까 간호조무사가 아니고 간호사 얘기만 하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세계잖아요, 이게. 그죠? 직급도, 월급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고, 직급 체계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여기 간호학과를 진학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네. 막 굳이 말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공부를 되게 못해서 원래 막 그런 뭐 전교생 300명이면은 뒤에서 10%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계속 못했는데 그래서 사회체육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잇몸 일으키기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실습을 막 하고 달리기 같은 거 되게 잘했거든요. 막 다니시다가 전과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하고 막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다가 수능 한 100일 남았는데 그 교통사고 난 거예요. 택시가 지각해서 학교 내리려는데 택시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저희 발 한쪽만 내렸는데 그래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들어 누운 거죠. 수능이 100일 남았는데 사회체육 가야 되는데. 사회체육 가야 되는데 지금 실기부 연습 봐야 되는데 그리고 수시로 가야 되는데 수능을 보면 안 되는데 성적이. 그러니까.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물리치료사 언니도 간호사 해라. 간호사 언니도 그 언니도 간호사 해라. 야, 무슨 사회체육관이야. 굶어 죽는다. 굶어 죽는다. 네, 그래서, 그럼 간호과 갈까? 이래서 간호과 썼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가족 중에서도 간호사가 많은데, 간호사가 좀 이렇게 이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좀 반대, 예. 그런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분들이 좀 반대했지만 그래도, 예. 반대했다는 이유는 너는 별로 이쁘지 않으니까 간호사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쁘다는 게 어떤 되게 좀 약간 조신하고, 약간 얌전하고, 천상 간호사 이미지가 좀 있죠. 차분하고, 샤방한. 사채과 가서. 실제로 병원 가면 그런 분들 잘 없는데. 환자 때문에 많이 거칠어지죠. 많이 지쳐 보이는 분들만 계시던데. 그러게요. 화난 사람들. 이제 슬슬 모토가 달리시죠, 혀에. 네? 곁다리님은 계기가 뭐예요? 저는 취업 때문에 고3 말에 수능 한 2달 전인가? 그때부터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취업을 생각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두 분 다 이렇게 뭐 천상 아픈 사람들을 좀 힐링시켜주기 위한 치료해주기 위한 그런 어떤 의학적인 철학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다, 그죠? 당연히 봉사활동 싫어하고요. 혹시 그 대학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의학적 철학을 가지고 바로 올 거예요. 가끔 있어요. 올 거예요. 지금 머리하고 있는 지금 장원에서 머리하고 있는 우리 머리하고 게스트 3번 네, 3번. 지각생.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군요. 수명의식이 있는 많이는 없죠? 한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네.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 진짜 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한 명이냐고요, 그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한 명밖에 없냐고. 충격이라 그래요. 확률은 약하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자동차 정비학과 가는 우리 많은 친구들 중에, 정말 자동차 정비를 사랑해서 가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 많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없어가지고. 자동차학과 갔는데, 절대 자동차에 대한 사랑 이런 거 없는데. 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시험이 있나요? 당연하죠. 그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면허인가요? 정확하게. 간호사 면허요. 간호사 면허. 네. 그러면 합격률은? 95%? 95%. 어디 가나 5%가 있어요. 90대 초반. 어디 가나. 특별히 정말 시험 보기 싫은데 그냥 친구들하고 전날 술 먹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간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다 붙는다고 봐도 될까요? 간호과 애들 부진해서 그러진 않아요. 정말 심하게 제가 폄하했군요. 심하게 막 되게 제가 왜 떨어졌지 이런 애도 있고 심하게 쟤 안 되겠다 이런 애들 늘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그냥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은 거의 다 된다. 그쵸. 저희 때 2명 떨어졌어요. 전체 몇 명 중에? 거의 한 200 말하니? 200명 중에. 알겠어요. 200명 중에. 290명 중에. 290명 중에 2명. 네. 그러면 퍼센트가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한 40명 정도로 잡죠.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 그렇죠. 떨어지는 것도 정규 쉽지 않으니까 3년 더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죠. 그렇군요. 학교에서 남아서 지방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학년 때 다 기숙사에서 다 들어가서 막 공부하게 해요, 그것만. 그래요? 예, 국가고시를 위해서. 왜냐면 지방대에서는 국가고시 합격률이 높아야 신입생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거는 3년제하고 4년제하고. 몰라, 그걸 어떻게 내가 간호대학을 다녔냐고. 놀랐냐고. 놀랐냐고. 놀라워요? 네, 놀랍죠. 그게 스파르타 공부를 시킨다는 게. 다 큰 사람들을.
그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대학이 아니라 자격증을 위한 무슨 양성학원 같잖아요. 저희 진짜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여고였어요, 여고. 진짜. 여고. 아, 그렇군요. 3년제하고 4년제하고 그럼 동일한 시험이에요, 그거는? 그쵸. 다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좀 애매하네. 똑같은 그래서 시험인데? 1원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3년제하고 4년제하고. 3년제랑 4년제랑 1원화를 하고 있어요. 3년제랑 4년제랑 실제로 임상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크니까 그걸 1원화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대학들을 전문대지만 4년제로 승격을 시켜요. 그 과정들을 더 넣어갖고 학점을 더 넣고 이렇게 해갖고. 그게 일원화가 아니라 이제 같은 지위를 주게 하려고 한다. 네, 그쵸. 그러면 또 갈등이 4년제에서 크니까. 반발이 없어요?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없어요. 조무사랑 그런 것처럼? 그렇진 마찬가지일까?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아, 그건 또 의외네. 의외네.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4년제 나온 분들은. 전문대 나왔으니까? 네. 아니, 이거는 실력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냉정하게, 보통의 이제 4년제 간호학과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커트라인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반발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전 일반인으로서 의아하니까. 물론 뭐 그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죠. 뭐 알겠습니다. 특별히 뭐 특별히 제 생각만 했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나요? 졸업과 동시에 그 고시를 봐서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격하고 국가고시를 합격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뭐 3학년이 4학년이 그 학기 말 뭐 한 6월부터 이제 병원에서 공고가 나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취업되는 거, 취업하는 거 그래서 네, 취업. 그러니까 어떤 걸 준비하냐 이거. 예. 그래서 그거 고시 토익 같은 것도 공부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요. 뭐 심폐소생술, 웃음치료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토익도 필요해요 또. 토익 점수 필요하죠.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좋은 병원, 급여를 많이 주는 병원으로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다 보니까 병원마다 원하는 게 있어요. 스펙이. 예,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보는 병원, 또 성적을 많이 보는 병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둘 다 보는 병원도 있고. 그러면 토익 얘기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취업해서 실제로 일할 때 도움이 돼요, 그게? 공부했는 게? 우리나라 토익이 도움은 안 되죠. 그쵸. 예, 근데 외국인 환자들이 직접 오긴 하니까. 어쩌다가 오긴 하니까. 그렇군요.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다 의학용어도 다 영어니까. 그 왜 영어 씁니까? 그거 왜 병원에서 그 의사들은 차트도 꼭 영어로 쓰고 그냥 뭐 어디 뭐 배태지 갈라 이러면 될 걸 막 영어 다 써가지고. 배태지 갈라는 좀 심했다.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워요. 풀어놓는 거. 더 어려워요. 의대에서 그렇게 외우고 있는 거. 그렇겠다. 그러니까 왜 법원 판결문을 봐도 말도 안 되는 막 진짜 어디 보통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말, 어려운 말 한자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판결문 써놓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권위주의의 상징이에요. 나 이만큼 공부했어. 니들 못 알아듣지? 이런 거 깔려 있다니까요. 저것 좀 궁금한데요. 졸업해서 자격을 땄어요? 아니 잠깐만, 사람 얘기를 하면 좀 받아주든가. 네? 뭐 관심 없이 있다가 뜬금없이 자기 할 얘기해. 나 진짜 재미없다. 네, 샀어요. 그 졸업해서 자격을 따서 졸업을 했어요. 저 얘기해도 돼요? 3번이 왔는데요, 지금? 왔어요. 네. 3번 들어오라고 근데 안 하고 있는 지금. 예, 방송 도중에 3번 게스트분이 오셔가지고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세 번째 게스트 화돈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돈님은 왜 화돈이세요? 중학교 때 별명이에요. 중학교 때 무슨 뜻은 없어요 이거? 그냥 화돈이에요? 꽃화의 돼지 돈이요. 그러면 꽃, 예. 아니 뭐 굉장히 미인이신데 그런 별명 붙으셨을까? 네. 아무도 동조 안 하고요. 겁나 예쁘신 거거든요, 네. 누가, 그렇죠. 이래줘야 되는데. 참고로 오늘 와 계신 세 분 중에 곁다리님하고 화돈님은 저희 방송을 모를 뿐만 아니라 혹시 팟캐스트의 존재는 아십니까? 알아요. 그래요? 나는 꼼수다 맨날 들어요. 낙곰수 맨날 들어요? 지금도 가끔. 그러면 화돈님도 낙곰수? 네, 그것 때문에 알아요. 다른 거 뭐 아는 방송은 없어요? 이정이 아니 이게 안 들어간다니까요. 네, 괜찮아요. 이정이 그 후보자 그분 또 방송한다고 들었던 거죠. 네. 수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프리랜 소리 수 없는 법이지. 자, 그러면 화돈님은 처음에 이쪽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학교를 가게 된 계기를 먼저 여쭤볼까요? 학교 가게 된 계기요? 원래 꿈이 간호사였는데 원래 꿈이. 간호사였는데 진짜 갈 줄 몰랐어요. 아, 수능 점수 맞춰서 그 원래 꿈이 간호사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갈 줄 몰랐어요. 그냥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가게 된 거죠. 원래 꿈이 간호사였다는 거는 네.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계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다거나. 네, 그쵸. 그냥 돌봐주고 싶은 거? 어렸을 때 그런 거 읽었었는데. 세 분 중에서는, 세 분 가운데서는 가장 간호사다운 간호사시네요. 제 훌륭해요. 뭐라고? 그러시군요. 두 분은 참 뜬금포였는데, 네. 네.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한 게스트가 왔어. 그래서, 수능 봐서 학교 들어가셔가지고 졸업해서 바로 또 병원에. 네. 다, 세 분 다 동기시죠? 그쵸. 네. 그럼 경력도 다 같으시고. 네. 중요한 사실은 화도님은 재수했다는 거. 다 물었냐? 남자 관계까지 다 얘기했어요. 모태솔로라고. 어느 병원에 계세요? 병원. 네. 저 서울 저쪽 끝머리 있는 거. 그 큰 병원이죠. 대학병원이에요, 그게? 대학병원 아니고. 대학병원 아니고. 굉장히 큰 병원. 곁다리님은요? 같이 안 계시는구나. 네. 이쪽이고 얘만 저. 네. 너 그거 자주 가는데? 아 그래요? 애들 때문에. 나 가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애들 아픈 가요. 난 항상. 입원한 적도 있어요? 입원까지는 아니고, 지금 입원이 필요해요. 혹시 거기에 정신과 있어요, 정신과? 정신과 있죠. 가야 돼요, 여기. 네. 아이들장님 가야 돼요. 보셔야 돼요. 많이 피폐해졌어요, 지금. 반갑다. 아, 그래요? 이웃 사촌이네. 거기 분만실이에요. 네. 그렇구나. 화도님은요, 어느 병원이세요? 조금만 좀 가까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병원. 네, 바로 앞 병원?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세 분 다 아주 큰 병원에 계시군요. 그죠? 그럼 다 산부인과예요? 아니요. 저는 다른 거예요. 화도님은 무슨 과예요? 과 있어요. 과. 그렇구나. 그런 거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척척박사라니까, 척척박사? 아니, 내가 척척박사라니까. 이 양반들이 뭐 희한한 거 같고 신기해. 짜증나. 세 분의 경우는 말이에요. 졸업하고 지금 다 큰 병원, 이름 들으면 어지간하면 알만한 병원에 다 계신데, 보통, 취직하는 게 꼭 그런 병원에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들이 있어요? 그 전공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나와서. 다른 방향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병원? 아니, 근데 거의 이제 처음에 시작은 큰 병원에서 하고, 거기서 이제 못 견디면은 좀 많이 빠져. 왜냐면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임상 경력은 좀 필요하니까.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네. 다른 병원, 작은 병원? 중에는 한전에서 일하는 애도 있고, 한전에서 산업간호사로. 네, 거기가 산업장이니까. 산업재 이런 거, 이게 직원들. 학교 양호실처럼 그렇게 직원들 건강 관리하고, 상담해주고, 금연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그런 산업간호사도 하고, 공무원 시험을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애도 있고, 공무원. 네,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하고 있고, 뭘까요? 보험심사 간호사도 있어요. 맞아. 뭐가 있다고요? 보험심사 간호사. 보험심리사. 보험심사 간호사. 보험심사 간호사.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퇴원을 하거나 입원식 그냥 지급하는 게 맞느냐, 이제 제대로 된 그게 심사가 들어가서 환자 퇴원할 때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병원비가 제대로 됐냐, 영양제도 하루에 하나밖에 못 받는데 2개 들어서 이거 왜 2개 들어갔느냐 이런 거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감독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나라 있군요. 법에 그런 거 잡아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큰 병원의 간호사뿐만 아니라 약간 다른 형태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죠? 그 전공을 하고도. 먼저 제가 하나 물을게요. 아까 3차 하시고, 곁다리님은 몇 차예요? 뭐가 있어요? 곁다리님 2차. 2차. 네. 잠깐만요. 근데, 저 모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병원에 급이 있습니까? 1차, 2차, 3차? 네. 그거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모르거든요. 1, 2, 3차 병원 안회장님이 이해하셔야 될 게, 저랑은 좀 상식 수준이 많이 차이 납니다. 네. 1, 2, 3차 병원이 뭡니까? 전 처음 들어봐요. 처음에 이런 아까 얘기. 했었는데.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1, 2, 3차에 대해서. 이건 제가 틀릴 수 있는데, 병상의 수와 진료 과목의
종류와 심층이냐 1차냐 그게 따라서 1, 2, 3차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큰 병원이면 3차고 어려운 병 가려내면 3차고 동네 병원 1차고 이런 거 같은데 해주세요. 네, 맞고요. 그게 그러니까 중증 그 환자 수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내 평가를 할 때 환자 중증도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도 그게 갈리기도 해요. 물론 중증도가 높으면 그쵸. 1차인가요? 아니죠. 3차인가요? 네, 3차로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아산병원이나 서울 삼성병원이나 대표적인 3차 병원이 연세 세브란스 그리고 중대병원도 3차 아닌가요? 중대병원도 3차일 거예요. 네. 네, 그냥 한양대 뭐 이런 데 3차인데 일단은 그렇게 나뉘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우리가 막 이렇게 지방에서 암인 것 같은데 서울에 큰 병원 가봐라. 그렇죠. 그럼 그 큰 병원이 거의 3차일 가능성이 높군요. 중견병원 이상은 뭐 2차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구나. 네. 요건은 좀 다르겠지만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됐나요? 갈리는군요. 네. 간호사 이직률이 높아요? 네, 높아요. 이유는 뭐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이직률이요? 뭐 지금 3차 병원 계시니까 2차라고 하셨죠? 네. 2차는 어때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케이스가 대략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보통 보면 한 3, 4년 차 때 많이 그만두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아예 병원으로 그만두는 거예요. 아예 옮기는 아니요, 거지.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거기도 힘들다고 생각해서 더 작은 병원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보건 그냥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을 하든가 전향을 하던가. 1차 고비가 3, 4년 정도에 온다. 보통. 이런 거네요. 네. 하긴 어느 직장인데 보통 3년 정도의 고비가 많이 오잖아요. 금옥이님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1차 고비는 1년 미만일 때 오지. 보통 초기에. 그렇죠. 네. 이 차이는 금옥이님은 인내심이 없고 아니야. 기다리면 약간 인내심 있나? 맞아, 그럴 수도 있어. 3개월. 3개월. 아주 인내심이 없어. 진짜예요. 화도님은 인내심이 없어 그냥 못 참아. 확실한 거는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단기간에 그만두거나 뭐 바꾸는 이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게? 힘들죠. 몸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육체적뿐만이 아니라 진짜 힘들어요. 아니 이걸 좀 정말. 돌리셔서 나 안 할래.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고. 둘 다 힘들어요. 요것도 힘듭니까? 복간에도? 아니, 그 돈은 솔직히 생각보다 저희 또래에 비해서 많이 줘요. 근데 기본으로 저는 진짜 심할 때는 오버타임 같은 거 생각하면은 진짜 심해요. 막 기본으로 12시간 깔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네. 그리고 그리고 개신병원이 좀 심한 편. 수당 쳐주는 때도 있는데 보통 근데 신규 간호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제 시간에 일을 못 끝내요. 끝낼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특히나 되게 그래서 막 진짜 심할 때는 새벽 5시 출근해가지고 밤 10시에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새벽 5시 출근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못 버티죠. 곁다리님은 3, 4년에 뭘까요? 그나마 제일 긴 시간을 얘기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서? 그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일도 늘었고 내가 아는 것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더 레벨을 높이고 싶고 돈도 더 많이 주는 데로 가고 싶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세기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제대로. 연륜은 쌓였고 적당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 그치. 더 페이가 높은 데로 옮기고 싶어지는 거죠. 쿠모기님은요? 1년 내로 왔을 때는 어떤 게?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간호과 애들이 바로 취업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회 경험을 다른 거 안 하고. 사회 경험을 바로 하니까 딱 그 3년제 나온 애들은 23살 때, 4년제 나온 애들은 24살 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집에서 공주님인데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걸 못 견뎌고 사람 사이에서 또 되게 많이 태우거든요. 저희 태운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혼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못 참아서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사람을 못 견뎌서 그때 많이 재면서 사람한테 지쳐서 그러니까 환자가 아니라 위 선생님들. 그치.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들. 특히나 또 여초 조직은 그들끼리의 군기가 좀 이상하게 세요. 그리고 나이대가 딱 뭐 1년 차든 3년 차든 딱 20대 중반이잖아요, 그때가. 초중반. 사실은 인간으로서 가장 젊음을 불태우고 싶을 나이거든. 놀고 싶고 화끈하게. 그런데 누구보다도 근무 시간 강도 이런 거, 근무 강도도 세고 하니까 그런 데서 한번 히떡 오는 게 아닐까. 좀 쉬었다가 좀 하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구나. 그리고 간호과들이 워낙 공부량이 많으니까 공부량이요? 네, 공부에 대한 양이 많으니까 자기가 어떤 간호사가 돼야 될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차가 좀 쌓이니까 아는 거지 그때는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조금 해보고 혼나고
계속 선생님들한테 계속 혼나고 오늘도 혼나고 내일도 혼나니까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그만두고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서 삼성병원 이런 데 갔는데 한 달 만에 그만두고 그러니까 작은 병원 가서 개인 병원 가서 그냥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 많죠. 그러면서 또 회의감을 느끼는 내가 조금만 더 견딜 걸 뭐 이런 거. 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직업 만족도 100점 만점에 몇 점? 본인이 느끼는. 네, 본인 느낌에. 금옥이님부터. 100점. 그리고 이제는 아실 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몇 점? 100점. 저는 원래 되게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개인 자기 생각이니까. 저도 되게 미친 것 같다는 표현이 나왔고요, 지금요. 화도님으로부터. 네. 곁다리님은요? 몇 점입니까? 저는 75점? 75점. 그래도 낮지 않은 점수예요. 자, 목소리 크신 화도님. 네, 저는 솔직하게. 글쎄요, 한 70점? 그래도. 70점. 네. 빨리 그만두실 것 같아요.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우리 하도님 점수가 제일 낮네요. 제일 힘든 파트에서 이래요. 부서에, 그러니까 일하는 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구나, 이게. 그 과, 네, 거기는 의사도 간호사도 다 힘든데 아니에요? 진짜. 환자도 그렇고. 네, 맞아요. 다 같이 힘들어요. 다 같이 전부 다. 스트레스는 배 3배 될 거고, 서로. 네, 그리고, 간호사라는 직업의 전망. 지금 간호사도 어쨌든 수많은 3년제, 조무사 4년제 있으니까 인원들은 계속 배출되잖아요. 근데 변호사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힘든 변호사들이 있고, 한의학도 그렇지만 개인 병원들도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병원들이 많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기가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 거꾸로 화도님부터 미래에 대한 전망. 간호사라는 직업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왜냐면 저희가 이제 자리는 많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어르신들이 노령화 되게 급속도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간호사 수가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간병하시는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래서 전망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간호사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죠. 지금 왜냐면 간호사들이 너무 장롱 면허가 많거든요. 네, 되게 많아요. 간호사 수는 20몇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적 일하는 수가 그걸 거고 그 절반 거의 그 반 정도가 다 장롱 속에 그냥 면허증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냥 평주부로 이제 전환이 되던가.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면은 되도록이 거의 많이 그만두는 추세예요. 그래요? 안 그래도 그게 결혼하면. 궁금했었는데. 결혼하면 대부분 그만두시는. 그쵸, 많이 힘드니까. 아니면은 좀 더 편한 데를 찾으시던가, 아니면 3교대 안 한 데로 가시던가. 네. 너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망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네, 좋다. 장기적으로 봐도 뭐 나쁘진 않다, 앞으로도. 와이프로서의, 신부감으로서의 간호사는 어떤가요? 100점이죠. 너무 긍정적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시부모님 뭐 할인 이런 것도 되고 애도 얼마나 잘 키울 거예요. 죄송해요. 네. 화도님 사과 듣고 마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내가 하도님한테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쪽에 솔직한 게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금옥이님이 얘기하는데 곁다리님하고 화도님하고 이걸 했어요, 이거를. 귀 옆에 이렇게 빙빙빙빙빙 헤드빙빙. 네. 제정신 아니란 얘기지. 네, 화도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간호사는 주부로서, 아내로서 몇 점? 아내로서? 간호사는 직업이. 신부감으로서. 50점? 50점. Y. 그러니까 순수 엄마랑 와이프라는 그런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전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킹맘에서 누군지 다 그러겠지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은 못 키우거든요. 아기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누군가가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심하죠. 왜냐면 자는 것도 못 보고 밥 먹는 것도 못 보고 그래서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전화기를 붙들고 살아요. 엄마들은. 어디 갔다 왔어? 아니면 밥 먹었어? 어디 다쳤어? 그래도 발만 구르고 아픈 사람 돌봐줘도 내 아기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냥 내 아기 아프면 그냥 놔두고 나는 아픈 사람들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또 상급병원으로 가면 이제 교대 근무라는 게 그쵸. 있으니까 네, 교대 근무하니까 네, 그게 더하겠죠. 그렇구나. 열 펼펼 건데 그냥 놔두고 나오고. 다른 직업군보다는 그런 유도리가 없이 아니, 굉장히 혹시 숨겨놓은 애가 있어요? 아주 눈물이 글썽글썽해. 많이 키워보신 것 같은데. 저는 옆에서 보니까 어쩌다 그랬어, 어머. 저는 이제 보잖아요. 그럼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도님 애 아빠는 그거 알고 있어요? 이런 힘든 사실을? 돌아와. 뭘 돌아와. 진짜. 안 그럴 것처럼 하더니 개드립을 날려. 네. 네. 자, 그러면 네. 결혼을 하지 않고 네. 싱글로 네. 평생을 살아간다면 좋죠. 그런 직업으로는 괜찮아요. 아, 매우 좋아요. 음. 혼자 살기는 풍족하니까. 경제적으로. 풍족. 네, 경제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웬만하면 거의 다 누리고. 야, 점점 수입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지는데요. 어차피 다음에 우리 들어갈 게 돈인데 점점 근접해오고 있어요. 네. 되게 많이 벌었잖아요. 자, 돈 얘기 좀 해봅시다. 와우. 취업하게 되면 처음에 받는 급여는 어느 정도예요? 3년제 연봉? 졸업하고. 연봉으로 해도 좋고. 지금 이건 다 까졌어요. 게스트들 편하게 까시면 처음에 돼요. 얼마 받지 기억이 안 나. 처음에 얼마였지? 남들이 좀 한 30년 대강? 아, 지금 한 280? 3년이라고? 한 달에. 진짜? 세후? 예. 이거 세후? 야, 대박이다. 지금 우리 옆에서 지금 우리 원산댁 지금 놀랬다, 지금. 와, 세다. 아니, 그러지 않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줘요, 처음에는 보통. 처음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처음에. 그래도, 잘 생각해봐요, 처음에. 아니, 그래도 이 정도였죠. 아니, 왜냐면 호봉으로 올라가니까. 네. 그 한 200 정도? 처음에? 한 250? 처음에? 네. 아, 진짜요? 되게 세네. 야, 이거 근데 방송 나가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 100점이라니까, 부인으로. 병원마다 다르고, 그리고 병원마다 되게 웃긴 병원 다른 게 어떤 병원은 1년 동안 비정규직을 거치고, 그 다음에 완봉을 주거나, 아니면 뭐 6개월, 3개월 병원 다르고, 근데 그냥 다른 데는 아예 주는 데도 있고, 뭐 제가 아까 말했던 큰 병원들은 엄청 더 줘요. 네, 거의 이거보다 더 주고. 그럼 그렇게 가봅시다. 그러면 4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그 4년제는 3년 정도 지나면 얼마 차이가 나요? 1호봉. 급여가? 1호봉 그냥 높아요, 저희보다. 10만원 더 받는 거죠. 10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그 정도 차이. 네. 야, 나는 지금 사실 괜찮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도요. 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에 한 반에 3분의 2 정도일 줄 알았어요. 저도 한 반 정도. 나 솔직히. 반에서. 근데 밤에도 일하잖아요. 이것도 근데 많다고 나이트? 생각하지 않아요, 간호사들은. 워낙 빡세서 일이. 네, 그러니까 그만두죠.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왜 그 큰 병원들에서 왜 그만두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하도님은 떨어져나가는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 항상 미용실을 갑니까? 머리를 해도 하지 않은 것처럼 기껏 하고 들어왔더니 그게 한 거야? 이런 무시를 당하고 말이야. 네. 근데 이 와중에 곁다리님은 뭔가 조용해졌어요. 어떡해. 지금 두 사람보다 약간 급여가 적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얘네가 좀 받는구나, 나보다. 이게 2차와 3차의 차이인가 봅니다. 차이가 있나 보네요, 2차하고 3차하고. 있겠죠? 2차, 3차 차이도 있고, 네. 네. 원장님이 네. 짭니까? 여기가 좀 진짜 짜요? 많이 짜죠. 내가 그 병원 엄청 팔아주는데. 가지 마요. 여기가 더 짜게. 이사장이 그 사람이 못 쓸 사람이야. 그렇구나. 시원하게 욕 한번 하세요. 한번 해줘. 괜찮아요. 우리가 대신해줄까? 어차피 안 나가니까. 우리가 대신해줄까? 벌어서 혼자 다 처먹니? 증축만 하지 말고 우리 돈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증축만 하지 말고. 근데 또 모르죠. 이 순수한 의학적 철학에 의해서 증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은 절대 없을 거라고 봐. 이것도 나름 저희도 되게 없는걸요? 웃긴 건데 반응이 없어 사람들이. 저희도 없는걸요. 네. 됐고요. 자, 그러면 근속연수가 만약에 아까 시윤까지 간다면 그분들은 얼마 받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고요. 근데 제가 일하는데 예. 10년 조금 넘게 한 13년인가 일한 쌤이 그래봤자 35, 6 정도 됐겠네요. 30 네. 초반이지. 뭐. 네, 30 초반인 그 언니가 이제 밤에 그러니까 밤일? 우리가 3교대라니까 밤번만 해, 밤번. 한 달에 네. 한 밤일. 달에 30일이 있으면 16일만 나이타임을 해요. 자꾸 말까? 네. 16일을 한 달에 반일을 이상을. 16일, 그러니까 14일은 쉬잖아요. 그러니까 네. 14일은 쉬고 16일은 나이트타임 근무를 네, 한다. 나이타임에 근무를 하면 빡세겠다. 하는데 근데 그 언니가 얼마? 한 5, 600 받아요, 진짜. 한 달에. 그게 수당이 더 붙으니까.
그리고 그건이 또 15년, 10년 이랬잖아요. 괜찮다. 물론 경력도 많이 되긴 했지만 괜찮네. 뭐. 아니, 전 여기서 한번 직업 전환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택 박사님? 전 산부인과 들어가고 싶어요. 전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충치님이나 여러 죄송합니다만 물리치료 뭐 취미생 이런 거 가지 마요. 가라고 해야 되겠네. 그렇죠. 가라고 가. 힘들어도. 괜찮네요. 괜찮네. 30대 초반의 여성이 월급이 5, 600이면 일이 연봉이 빡세 되잖아요, 일이. 아니, 세상에 안 빡센 일이 어딨어요. 다 지금 제일 그건 힘든 거 알아. 아까 하더니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빡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벌어도 그 사람이 이제 10년 차니까 일이 그닥 안 힘들죠. 내가 하는데. 밑에. 내가 하는데 내가. 우리 언니 앉아서. 일은 금옥이가 하고. 우리 언니 앉아서 해라. 작두는 금옥이가 타고. 오케이. 이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만약에 지금 3년이잖아요. 셋 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게스트를 봐도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100만 원을 벌어도 진짜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몇 배가 더 힘들 수 있고 1억을 버는 사람도 더 힘들 수가 있고. 맞아.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매년 올라가는 정도는 어때요? 급여가 올라가는 정도? 저희는 그러니까 연차 능력 상관없거든요. 연차별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 정도? 10만 원씩 그래서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1년에서 5년까지는 그저 그런데 5년에서 10년 올라가면 팍 뛰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정도. 놀랍네. 환자를 소개하면 인기가 떨어지나요? 인센티브가? 그런 일 없죠? 예를 들면 내 아는 사람을 우리 병원으로 환자로 소개했다. 절대 없죠? 그죠? 있죠. 그거는 동네 병원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동네 병원 예를 들면 성형외과나 치과나 그런 사람들은 안과나 있을 수도 있다. 우린 잘 모르지만. 튼튼. 허리 아니야? 허리. 이거 하시죠. 허리 디스크 환자를 그런 소개한다. 대로 자기 환자 데려오면은 아무래도 해주겠죠? 그리고 할인도 되고 환자도. 있을 거라는 할인도 있고 뭐 있을 거라는 추정만 해보는 거죠. 추측들은 관련 없어요. 네, 추측인데 확실하진 않고 뭐. 저희 병원은 저희한테 조금 떨어진 게 아주 조금. 있어요? 진짜? 조금? 근데 저 싫지. 왜냐면은 그 사람이 내 지인인데 이 사람 잘 봐주라고 내가 그 의사한테 짜증나게 말해야 되잖아. 특별히 부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지인이라고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부탁을 꼭 안 해도 이 사람 누구 지인입니다 이거잖아. 근데 가족 아닌 이상은 그런 거 안 붙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있어. 신기하네. 근데 그것도 그게 내가 어느 직위에 따라서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직위에 있으면 누구 지인이니까 그런 게 넘어가는데 내가 그냥 그저 이런 간호사면 솔직히 그렇게 그런 지인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가족 아닌 이상. 병원은 있다니까? 좀 특이하다. 고마워. 있다는 게 뭐 인티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면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돈이 약간 진짜 나온다고요? 소개 내 지인이다 이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100만 원 받으면 얼마 떨어져요? 조금이나. 그건 제가 등록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작지만. 아주 작지만. 이거는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네요. 저 좀 뜬금포인데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병원에 여러분 세 분이 계시는 병원 중에 어느 병원 갔는데 입원실이 하나도 없어. 입원실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세 분한테. 전화해서 내일이 왔는데 특별히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면은 입원실에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희박합니까? 이거는 그거는 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병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무슨 누가 더 나와도 안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예를 들면 의사의 가족이라고 하면 다를 수 있겠죠. 의사의 가족이면 일단 지인 할인 되니까 2인 씨를 쓰죠. 아니 내 말은 없는 입원실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없지. 수술 일정도 안 땡겨주는데요. 수술 일정도 안 땡겨주는데. 레디라고 하나? 항상 비워놓는 병. 그거는 그거 이제 외래 보는 거. 그거 있잖아요. 시간 없다 그런데 잡아주긴 하죠. 그쵸. 외래 정도는. 잡고 응급실 전화해가지고 뭐 이러이러한데 그러니까 가족이 가장 가능성이 커요. 지인으로는 잘 안 하고 가족이면은 이러해서 누구누구 뭐 간호사 가족인데 지금 응급실 갔다 좀 봐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호사 다 본인이 아파도 가서 말하면 이제 좀 자유.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막 그런 이 특별 대우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간호사들은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압니다. 이상급 과장급으로만 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사들은. 맞아. 네, 직급이 높으면 또 가능할 수도 네, 있다. 전화 한 통하면 스텝이면은 되죠. 아무리 외래가 2년 동안 꽉꽉 찬 교수들도 그냥 잠깐 짬내서 다 들어가고 대한민국은 백 없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네. 저는 그 혜택을 본 사람이기도 하고요. 한때 일을 하다 보면 직업적으로 간호사라는 그 철학 그런 게 막 무뎌지고 옅어지고 그럽니까? 철학이 어떤 거 말씀하시죠? 모르겠어요. 질문 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 소명의식. 헬렌 켈러? 네. 솔직히 말할게요. 네. 옅어져요? 네. 진짜 아니, 너 자꾸 힘들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게 감당이 조금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한 명인데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요거 쏟아져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이걸 해결하고 나는 다음 방에서 또 다른 환자들 봐줘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다른 거 해주고 그래서 그러고 좀 심할 때는 진짜 너무 심할 때가 많아요. 환자랑 보호자들도 물론 아파서 그런 걸 이해하는데 네, 되게 심할 때가 많아요. 요구사항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사항도 있고 왜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그리고 거의 뭐 고소하겠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힘든 걸 자꾸 겪음으로써 처음에 생각했던 이런 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이 점점 뭐 당연하죠. 현실을 부딪혀 보니까 근데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이제 괜찮아지는데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진상 부리는 보호자분들이 오면 약간 더 그런 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돌봐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환자랑 보호자들 고맙다고 할 때는 좀 그런 게 다시 그래 힘이 되죠. 법적인 얘기를 좀 떠나서 실제로 그 치료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환자한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누구든. 근데 인정하기 쉽지 않죠. 인정하죠. 그리고 얼마나 죄책감이 되게 시달리는 특히 간호사는. 왜냐하면 의사는 야 이거 해 이러는데 나는 알았어 했는데 내가 실수한 거다. 내가 스킬이 부족해서 그럼 정말 자책감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실수가 잘 발생하는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사 같은 거 아닐까요? 이거 놔라 했는데 잘못해서 투약 오류, 약 잘못 주는 거, 약 잘못 넣는 거, 용법을 잘못 주는 거, 양법 뭐 사람 잘못 주는 거. 환자를 바꿔서 투약하는 경우도 있겠나요? 있죠. 없진 않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라고 진짜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되게 조심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긴장을 항상 해야 되니까 더 철저하게 할 때고 스트레스는 더 심하겠죠. 더 누르고 더 욕하고. 저는 한창 완전 그때는 저는 맨날 꿈꿨어요. 제가 막 사고 내가지고 환자한테 약 잘못 주거나 잘못 나서 잘못돼가지고 맨날 식은땀으로 잠 깨고 그런 꿈을 계속 꿨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한 번씩 꿔요. 네. 그럼 주변에서 같이 이제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호사의 실수로 인해서 그 간호사가 그걸 인정하고 또 그걸 가지고 환자가 어떤 피해 보상을 요구했을 때 그렇게 이렇게 스무즈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게는 안 하죠. 인정을 안 하죠. 웬만하면. 근데 웬만하면 인정을 하기 인정 쉽지 안 하고 않죠. 일단 간호사가 잘못해서 오류가 났어. 그러면은 의사를 부르죠. 그래서 의사가 뭐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원래 이런 일이 좀 있을 수 있다. 이해해라. 그러면서 잘 달래주고 그 사람들을 더 잘해주는 거죠. 그게 감동을 시키는 거죠. 감동을 시키고 그 잘못한 간호사는 일단 그쪽에 배치를 안 시켜요. 딴 쪽으로 배치를 시켜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환자가 좀 누그러뜨려서 그렇게 해서 보내죠. 그 주사는 어떨까요? 저는 사실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주사인데 애가 있으니까. IV 하는 거? 특히 애한테 주사 놓는 거 저 안 들어가거든요.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도 주사 놓는데 그걸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간호사가 한 번에 잘하면 다행이지만 잘 못했을 때 간호사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거든. 너무 이제 이 간호사는 악의가 없지만 부모로서 화가침이니까 좀 잘하는 간호사 데려다 줘. 이렇게 되니까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 입장에서는 누구나 처음에 주사 놓는 초기 연마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누구를 상대로든 간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잘한 사람이 하고 이런 건 특별히 없죠. 여러분 세 분의 경험은 어땠어요? 처음에 이제 주사를 한참 놓기 시작했을 때 병원 막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렇죠. 못하니까. 근데 저희는 규칙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그 한 타임에 근무하는 이제
그러니까 연차가 있잖아요. 제가 제일 꼴찌 약 내면은 이제 제가 실패하면은 그 윗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그 윗선생님 실패하면 그 윗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아, 계속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러니까 하다가도 잘 되다가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막 야 해봐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한번 네가 해봐라. 그래, 네 하면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보자. 이러면 못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왔는데 우리 애를 몇 번 찔렀는지 모르겠다고. 그치. 그 말 하는 순간 안 되겠는데 이거. 이런 생각이. 야, 이거 겁나는데 이거. 웃사람 불러야겠는 걸. 그런다고 바로 선배를 부를 수도 없잖아요. 선배는 되게 규칙이니까 관행상 그렇게 하니까 바로 선배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괜찮아 한번 해볼게요 이랬는데 당연히 빼라고. 네, 그럼 선배 부르고. 네. 본인 어때? 잘 하신 편이에요? 빨리 잘 적응하신 편이에요? 주사? 그냥 보통? 지나면 다 하는 것 같아. 저는 뭐. 그 곁다리님은 처음 했을 때 초반에 주사 많이 넣을 때 어땠어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는 분만실이니까 분만 산모나 이제 자연 분만 하든 제왕절개 하든 제일 굵은 걸로 잡아요. 18게이지라고. 그래서 그거 굵은 바늘로 찔러야 되니까 잘 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들 혈관이 좀 얇잖아요. 산모들. 그래도 이제 노인보다 젊은 산모라서 낫긴 한데 18게이지로 처음에 잡는 게 힘들었죠. 그거 연습하는 거 많이 터뜨렸죠. 간호사를 의사들은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공부하는 양으로 따질게요. 간호조무사, 3년제 간호사, 4년제 간호사, 의사예요. 네. 근데 이제 상급의 의사들이 간호사를 위시한 조무사 포함해서 아무래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없나요? 인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건 전반적인 풍토가 그런 게 있나 궁금해요. 조직 생활에서. 뭐 의사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 교수 이렇게 의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턴들은 이제 한 달씩 그 파트를 돌아서 하니까 걔네들을 잘 모르니까 뭐 걔네야 우리가 무시를 하죠. 그러고 레지던트도 1년차, 2년차까지도 이제 스킬이 좀 없는 레지던트 이런 애들 우리가 좀 무시를 하죠. 그러고 이제 3, 4년차 되면은 이제 걔네가 이제 반 전문의 거의 한 4년차 이런 그 한 4년차 그 정도 되는 애들부터가 좀 이제 저희한테 약간 걔네가 아는 게 많고 이러니까 좀 연차 낮은 애들은 무시를 하죠. 근데 이제 10년차 이상 일한 선생님들은 무시를 못해요. 걔네도 더 잘하고 더 스킬 좋고 하니까. 이게 경력이 무시 못하는 거죠, 일단. 자기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남자들 똑같아요. 군대 가면, 사관학교 아무리 나온, 갓 임관한 군대 생활 아무것도 모르는, 책으로만 배우고 지들끼리 했던 소위라, 온갖 경험을 다 했던 말년 병장하고는, 다툼이 많아요. 소위가 들어와서 나 계급 높다고 무시하면 병장이 갖고 놉니다. 근데, 알아서 병장 대우를 잘해주면, 그 소대장은 되게 편하죠. 똑같은 것 같아요. 경험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고. 케바케인 것 같아요. 의사들도 진짜 괜찮은 닥터들은 그렇지 않고. 매너 좋고. 그쵸. 오히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식량으로 따지면 저희가 확실히 공부한 양이 적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약은 일요일에서 주는 거니까 저희가 잘못된 것도 일종의 간호하는 일 중에 잘못된 걸 잡아내는 것도 저희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주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환자가 이래서 줘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의사가 있는 반면, 줘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설명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의사가 더 좋겠죠. 이거 뜬금없이 궁금한데. 근데, 근데 간호사랑 의사랑 배우는 그 학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간호사는 총체적인 인간을 배우고, 의사는 질병에 대해서 배우고, 이 사람이 이 약을 줬을 때 몇 프로 살 것인가, 이거를 배워요. 그래서 사람이, 오늘 이 사람 상태가 안 좋아.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거 간호사 초기예요. 근데 의사는, 죽을 것 같은데, 의사가, 지금 혈압이 이 정도고, 이 정도는 내가 죽겠냐? 싶은데 내일 죽어요. 그러니까 간호사 톡인데, 의사는 확률상 안 죽는다. 이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접근하는 영역이 좀 다르니까. 그치,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 뜬금없이 생각난 건데요. 호칭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전에는 조만한 회사에서 미스 김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김 누구누구 씨 이런단 말이에요. 직급이 있으면 김 대리님 이렇게 부르는데 병원은 다 같이 똑같아요. 누구한테나 똑같아요. 선생님. 끝나요. 김 선생님, 박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이 다 서로 선생님? 네, 그냥 누구한테나. 네, 그쵸. 스테 선생님께만. 그냥 다 선생님. 그렇구나. 다 서로. 이거 이제 의사와 간호사의 어떤 상하관계를 떠나서 사실은 우리 그런 얘기 살면서 많이 듣거든요.
어느 간호사가 의사하고 결혼했다더라. 아니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어느 간호사랑 의사랑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그 의사 집안에서 반대가 더럽게 심한다더라. 아니 만나 결혼할 수 있는 거지. 그 뭐 의사 뭐 대단한 거라고. 뭐 한 달에 뭐 10억 버나? 조금 더 벌잖아. 조금 고생 더 해가면서. 근데 그 무슨 대단한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사회는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일 많죠? 그렇죠. 그쵸?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사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무섭죠. 근데 그런 일이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아요. 대부분은 보통? 그렇게 좋지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정말 대체로 간호사분들이 의사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케이스가 없진 않은데요. 로망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미 남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에서 보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회적 인식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옆에서 의사들 일하는 거 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12시간씩 12시간이 아니지. 뭐 밤샘은 기본이고 솔직히 보면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아니 좋은 직업이 아니라니까 의사가. 되게 힘들고 옆에서 보기에도 되게 힘들고 안쓰러워요. 어쩔 때는. 힘든 직업이래. 네,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가를 그걸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것도 옆에서 보면 케바케인 것 같아요. 뭐 간호사랑 의사랑 결혼하는데 뭐 집안 반대가 심하고 뭐 이것도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결혼 잘 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직장에서 그렇게 안 보니까 그냥 남녀 관계로 거의 보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럼 호담님에게 최고의 남편 직업은 뭐예요? 생각해보면 좋은데. 지금 해봐요. 지금 니한테 뭐 하는데? 돌아와. 그 돌아와님은 뭐 하고 계실까? 아니 근데 저희는 되게 사이가 좋거든요, 의사랑. 네. 근데 의사랑 사이가 좋아서 의사들이 잠깐만. 인턴 자꾸 둘이 쳐다보지 말고 마이크를 보고 얘기해. 인턴 때 많이 주로 이제 간호사들한테 많이 이렇게 막 연락처 막 물어보고 이래서 서로 막 연애하고 이러는데 레지던트 되면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간호사가 버린다? 아니지. 의사가 버린다. 네, 의사가 버리잖아. 그러면은 100% 이제 그 소문이 막 나잖아요. 작은 병원 안에서 얼마나 소문이 많은데, 그러니까 간호사는 100% 그만둬요. 의사는 과장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쭉쭉 가는데 간호사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의사는 또 다른 사람 그 안에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게 같은 직장 안에서 약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약자라고 보면. 이거는 그런 문제 충돌이 생기면 지위가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말해도 없진 않죠. 우리나라에서 그 암묵적으로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제 그쪽에 약간 전문가로서 이거는 뭐 어떤 전문가니? 여자들이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정말. 그게 의사라서 간호사를 데리고 놀다 버린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땐 여자들의 피해의식일 뿐이에요. 그게 간호사와 의사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 직업이든 그러니까 그게 진실로 나를 바라보고 오는 건지 맞아. 아니면 내 힘든 레지던트 때문에 떠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힘든데 기댈 데 없고 직장에서 여기서 내가 볼 사람이 저밖에 없고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럼 놀아볼까? 이건 분명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까 일종의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친구들도 그런 로망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와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문가로서 하는 얘기예요. 새겨 들으세요. 아직 팔팔한 나이니까. 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 청취자 질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실 줄 아시는 절대 노안의 여인 논선택님. 네, 영양당근님이 질문 주셨고요. 응급실이나 외과 병동에 조폭에 관한 에피소드 없는지 궁금하다고. 근데 응급실 외과 병동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 조폭은 아닌데 제가 최근에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수간호사인데 저희 이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환자가 간호사 배를 때린 거예요. 환자가? 예, 응급실에 환자가 완파치 날린 거야.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예, 근데 그러니까 환자가 그 사람이 이제 안정을 좀 취해야 되는데 계속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앉으십시오 이러다가 배를 때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임신이랬어. 간호사가. 예. 그래서 애가 유산됐네. 그랬을 때
환자를 위한 권리는 되게 많은데 되게 얻어 맞았을 때 권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무런 큰 병원에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태한 선생님이 이제 부랴부랴 이제 병가를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환자를 고소하거나 그렇게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가 유산이 됐는데 어떻게 고소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예, 거기서 일하다 보면 저도 같아도 그렇게 고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경찰이 수동.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찰이 신고를 할까 뭐 문제인데. 이렇게 선생님도 고려하셨는데 그냥 환자인데 그 선생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차라리 좀 쉬겠다고 한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환자의 보호자 나오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우리 너 치료 못한다 이 말밖에 못한 거예요. 아니야, 그건 치료 거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경고만 그렇게 준 거야. 그건 아니야. 뭐 병원 이미지 생각하고 이랬나 보네. 그치, 뭐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면 치료 거부권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치료 거부권을 행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지. 듣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응급실에 조폭들끼리 싸움이 나서 피 질질 흘리면서 들어온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들은 적은 있어요. 들은 적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응급실 가본 적 있습니다. 처음 맞아가지고. 네. 근데 되게 순하다 그러셨어요. 오히려. 좀 무섭긴 한데, 오히려, 네, 오,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또 막, 왜 빨리 하죠? 이러다가도, 이렇게 합니다. 네, 이러고 다시 고군고군 해진다 그러네요. 그것도 제가 좀 아는데요. 그런 애도 있고요. 대부분 안 그래요. 걔 진상을 근데 봅니다. 무섭긴 무섭겠죠. 보시면. 자, 논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목소리 읽어주세요. 환자들 중 몰래 술 도박하는 무리들과의 에피소드를 듣고 싶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정신병원이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정신병원에 정신병원. 예. 거기서 이제 저희 실습했었을 때 환자들이 포도 주스를 햇빛에 포도주스를 햇빛에 말려요? 아니 전시에 나요. 포도주가 왜요? 되잖아요. 그럼 포도주가 되나? 숙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면 진짜 포도주가 돼요. 나 해봐야겠다. 되게 기발하세요. 정말 아이스가 술에 가는 300을 넘어요. 술에 관해서는 300을 넘는다. 5배 정도 될걸요, 진짜? 나 해봐야겠다. 문제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중독이니까 주말에 외출을 갔다 올 수 있게 해요. 그럼 이제 그 병원 내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같이 주말에 외출 가서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술 먹어. 월요일 아쉽잖아요. 가족한테 부탁을 해. 나 오늘 아파서 못 간다고 해라. 병원에다 말해줘라. 그럼 가족들이 이렇게 하니까 또 해주잖아요. 그럼 월요일까지 술을 마셔. 그 환자들이 같이. 그리고 화요일날 뻗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화, 수, 목, 금 레스팅 하다가 토, 일, 월. 그건 가족들 잘못이다. 그 병원에 그치. 그건 가족들이 의지가 없는 거지.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네. 네, 맨스리님 질문 주셨고요. 애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애를 낳으면 산모에게 영양제 링겔 맞을 거냐고 물어보죠. 2가지 링겔이 있는데 가격으로 나뉘는데 제법 비싼데 이 링겔이 진짜 필요한 건지 가격 차이에 따라 효과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방송 공식 산모 화도님 돌아와 남편의 아이. 곁다리님이 잘 아시지 않나 이거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곁다리님이 잘 아실 거예요. 링겔이 아니라 링거잖아요. 링거.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개인 병원 산부인과죠? 저희는 이런 건 없어요. 네. 종합병원에서는 거의 이런 건 없고 개인 병원에 있긴 있어요? 만약에 이제 개인 병원에 있죠. 이런 영양제 비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해서 맞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제약회사랑 이제 뭐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서버스 잘해서 그쪽에서 끼워 넣지 않는 이상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의료인 도덕성이 있는데 그렇게 환자가 굳이 안 맞아도 되는 거를 그렇게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의사는. 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 병원에 많을 것 같은데. 개인 병원 많지, 좀 많이 봤지. 아니 금옥이님이 가만히 보면 되게 금옥이님이 생각이 굉장히 포지티브해. 이게 볼이 커. 되게 순수했다가 어두운 면이 없어. 이 사람이 보니까. 어디 누구한테 맞아도 웃을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은 인천대교에서 누가 밀어 떨어뜨려도 어머 나 이제 물에 빠져봐 막 이러면서 빠질 거야. 저 사람이 실수한 걸 거야. 내가 싫어서 미는 건 아닐 거야. 한겨울인데 이 정도면 물이 되게 차갑지 않다 이러면서.
저는 그런 의사들은 어떤 그런 병원들, 작은 병원들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예, 병원의 크기를 떠나서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네, 있죠. 예,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어떤 영양제나 이런 걸 투입하는 경우가. 근데 뭐 세 분의 경우는 뭐 그런 걸 못 봤다고 하니까 못 본 걸로 하고요. 셉돌님이 질문하셨던 의사와의 썸띵은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네, 라쿤님 질문 주셨고요. 간호사는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가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있나요? 직계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예, 어때요? 혜택이. 직계랑 이제 본인까지는 50%고요. 반계는 30%. 다시 직계 직계랑 50%? 본인까지는 직계 50%. 본인이랑까지는 50%고 반계는 30%. 뭐 반계는 어디까지예요? 반계 이제 동생이죠? 동생이는 형제. 형제까지. 아니 뭐가요? 무료인 전체 데도 치료 있어요. 비용이? 무료인 데도 있어요. 아예 무료. 아예 모든 치료가? 아, 엄청난 혜택이네. 저희 그리고 병원 그냥 지인 할인으로 10%. 아. 지인 내 이름 써가지고 내면은 병원 직원 이름 써가지고 내면 10%. 아, 저 그러면 앞으로 저 원래 그 병원 다니니까 우리 곁다리님 이름 써서 내도 돼요? 아니 네. 그거 갖고 오셔야 돼요. 아니 금옥이님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둘 다 혈액 아닌데 제가 지금 무릎이 되게 안 좋거든요. 깡패신 것 같은데. 저 이게 무릎에는 암이 없어요? 혈액암? 아니요. 종양 안 생겨요? 그거요? 그거는 네. 뭐 그거 하셔야죠. 조직 검사 하셔야 나오는 거지. 네. 이게 움직이거든요. 물이 차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가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프진 않으세요? 뭐라고? 비나인? 양성. 실제로 녹음 이후 병원 진단 결과 척척 박사의 무릎 상태가 좋지 못해 수술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척척 박사님, 아프지 마세요. 네가 없으면 녹음은 누구랑 하니? 얼른 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그럼 특진 교수는 뭐 우리 병원 식구들은 특진 교수비 따로 없죠? 특진 의료비, 교수 특진비. 일반인들은 내잖아요. 특진비 지정하면.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고 뭐 할인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병원마다 다르고. 외래 진료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할인돼요? 대학병원?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할인에 난 범위가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인데 예를 들어서 암이야, 큰 병이야, 수술비도 많이 드는. 근데 50% 할인이 될까요 그게? 네. 전체 되는구나. 이야. 그러면 서류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거는. 아니 그러면 서류 조작할 수 없어요? 예전에 스튜어디스 편에 이게 뭐 가족인 것처럼 해서 항공권을 싸게 갈 수 있다는 등본 제출해야 됩니까? 등본? 네. 건강보험 공단에서 걸리면 공단에 다 뜨지. 조회가 되잖아요. 조회가 다 뜨는구나. 맞다. 공단인데. 그러면 급하게 결혼했다 이혼하면 안 돼요? 곧 결혼할 사람이다. 안 되죠. 안 되는구나.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럼 혼인신고하고. 그럼 되죠. 나중에 어떻게 급하게 안 되겠습니까? 전 곧 암이거든요. 생각해보면 30대 이후로 많고요, 저희 병원에. 괜찮으십니까? 네. 16일 밤일. 밤일은 좀, 예. 아니,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아파서, 우리 병원에서는 가족 치료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그 치료하는 것도 다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의사들이 하려고 할까요? 그게 일종의 복지 혜택 아니에요? 복지 혜택이죠, 진짜. 하기야 의사는 월급 받으니까. 국리후생이 하나지 뭐. 월급 받는구나. 그렇구나. 네, 추억은 방울방울님 의견 주셨고요. 큰 병원에는 애 낳을 때 의대생이 구경 온다고 하던데요. 관광 왔으니까 지금 이게 병원에. 구경이라고는 하면 안 되죠. 병원에 관광하냐는데요? 걔네 실습 나오는 거죠. 실습 나와서 어떤 프로시저를 애를 어떻게 낳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습을 온다? 실습이죠. 이게 몇 명 단위로 와요? 오면. 그렇게 많이는 안 와요. 학교마다 다르죠. 학교마다 또 다르죠.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이 간호과 애들도 실습하고 다 실습해 그리고 이제 근데 분만실이 이제 우리 남자들은 네. 아니 뭐 안 회장님도 아실 텐데 저는 분만실 가본 적이 없고 드라마에서 본 게 다니까 나 결혼 안 했어요, 이 사람아. 왜 이게 큰 거 뭐라고? 애가 셋인 줄 알았네. 보통 이제 병원 다니다 보면은 내가 뭔 치료를 받으면 내 간호사, 나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보게 되잖아요, 얼굴을. 근데 이게 분만실의 특징은 간호사는 전혀 안 보여요. 내가 애를 낳고 가보니까 우리 애기만 보이지 들고 있는 사람은 안 보여. 주변은 다 투명하고 우리 애만 반짝반짝 보여.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낳는 사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아는 건 그냥 여자 이게 다리 벌리는 의자 누워 있고 이게 쳐놓고 네. 뭐 이제 받는 의사가 있고 옆에 간호사들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참관을 하러 오면 그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뒤에 서 있어요. 실습생들이? 네. 그것도 환자가 허락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환자가 허락해서 들어오진 않고 그냥 들어와요. 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교수님이 이제 아니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되는 아니, 거 많아요. 난 그걸 겪은 사람이야. 내 얘기할게요. 그 얘기를. 내가 중학교 때. 잘했지 이거. 왜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 찐전방 듣고 싶었어. 내가 그때 철이 있었으면 나 병원을 고소했을지도 몰라. 내가 중학교 때 포경수술을 했는데. 진짜로. 포경수술을 하는데. 여기 밑에는 하부는 마취가 돼 있잖아요. 근데 상부는 나 정신이 깨어있잖아. 그날 간호사들 실습인 거야, 이날이. 내가 수술하는데 내 침대를 뺑 눌러갖고 간호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옆에 사람 있으니까 그 좀 자연스러운 얘기 참게 얘기해. 내가 지금 그때 사실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사춘기잖아, 사춘기. 견딜 수가 없었다니까. 저 되게 부러운데요? 근데 환자가 리퓨즈 하면은 못하죠? 나가라고 그러니까. 해야죠. 보는 아니, 나한테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어. 실습에 참관을 해도 됩니까? 뭐, 시키면 막말하면 까는 거 봐도 돼? 이 얘기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간호 선생님 보고 있었는지 몰라. 난 너무 창피해가지고. 중학교 몇 학년 때였어요? 그게 아마 2학년 때였어요. 저도 2학년 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모양은 잘 나왔습니다. 전 좀 이상해요. 네네. 근데 그런 권리가 이제 환자한테는 있는데, 보통 정말 예민한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막 거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 얘기 안 하는 거죠. 거부를 못 하시겠죠. 혹시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뭐 불이익을 입을까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되게 감사해요.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아무 말씀 안 하고 분만하는 과정을 몇 번 봤거든요. 보게 해주는 또 그 배려도 되게 감사하다. 감사하죠. 근데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못 보게 하고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도 싫을 것 같은데. 보면은 눈물이 나요. 진짜 되게 힘들구나. 저는 아직도 기억 되게 감사해요. 지금도 그 산모님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애기는 기억 안 나고. 그리고 분만할 때 남편이 그걸 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분만 순간은 보는 게 좋지 않대요. 네, 맞아요. 왜 그러는 순간 그 트라우마도 있을 뿐더러 또 이제 그 순간부터 가족이 되는 거죠. 이제 아내가 아니라 와이프가 아니라 그냥 내 생명을 출산해준 나의 그냥 가족. 그래서 그건 보는 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같이 들어와서 애기 이제 탯줄 자르는 거 아빠가 참여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분만 때 엄마 이제 머리 쪽에 와서 아빠가 있게 하고 애기가 태어나면은 그때 와서 자르게 하고. 아래쪽이 아니라. 아래쪽은 이제 이것도 궁금하다. 산부인과 얘기 나왔으니까 그 가장 감동적인 출산의 순간 이런 거 없었어요? 잊을 수 없는 뭐 사연이 있는 부부라든가 얘기해보죠. 뭐 에피소드에서 물어보려고 이거 좀 궁금하다. 그냥 환자한테 고마웠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가장 고마웠던 거. 그중에서 가장 고마웠던 환자, 기억나는 환자. 근데 이 새끼만 잊을 수 없다.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산부인과 병동이다 보니까 아줌마들인데 이 암 환자였어요. 근데 기저귀 가는 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기저귀가 비싸니까 환자가 기저귀 자기 그래서 그리고 구토는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억제가 안 되니까 그게 전이가 되고 이러니까 이게 구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구토는 하는데 기저귀는 안 가니까 냄새가 겁나 나는 거예요. 그 오인실 안에서.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 저를 불러갖고 냄새 좀 해결해라. 해서 그 환자를 제가 씻겼거든요, 직접. 근데 환자가 안 씻는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거 환자를 끌고 나와서 목욕을 시켰는데 욕먹었거든요. 왜 제가 간호사 옷 막 이렇게 올리고 시레빠 신고 와서 막 목욕 시켰는데도 환자가 나는 귀찮다, 이것도 귀찮다, 이것도 힘들다, 지금 나는. 이것도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씻겨놓고 막 환자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환자를 내가 기저귀 몇 개 더 있다고, 간호사실에 숨겨놓은 거 있다고, 그거 주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환자를 포득여갖고, 제가 이렇게 환자를 시킨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환자는 저한테 고맙다고는 안 했었는데,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덕에 그런 환자가 더 깨끗해졌고, 더 좋아졌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밥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고, 나중에 그 환자가 돌아가시겠지만, 그 환자가 고맙다고, 그 말 했었어요. 그 환자가 항상 불평불만이었는데, 고맙다고 했던 게 그 이상.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시점이에요. 아마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맞아요. 두 분은 없어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있는데, 그냥 저희도 워낙에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좀 환자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회복돼서 가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 그냥 너무 많이 그래서 막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조카가 워낙 또 난치성이죠. 거의 이제 그러니까 물론 회복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근데 이제 못 그러신 분도 많고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어쩔 때 볼 때면 되게 사연들도 진짜 많고 보면은 진짜 하루에도 심할 때 두세 명씩 그거 뭐 초기나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니까 두 군데 다. 뭐 세 분 계신 병원에 어떤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얘기하셨다시피 죽는 분이 고인이 되는 분이 하루에도 여러 분 계실 텐데 좀 무뎌지기도 하겠어요. 반대로. 그치. 사람이 이제 운명을 딱 다하는 그 순간이 보통 사람들은 자주 안 접하니까 사실은 되게 남이라도 슬픈데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다 보면 무뎌지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한테. 제 동생이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엄청 심하게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러는데 저는 응급실 가봐 이러고 딱 들어가 잔 거예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빠가 그걸 뭐 되게 많이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알고 아니 애가 너무 무뎌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웬만한 아픈 거를 별로 아프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맨날 막 피토하고 맨날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무뎌지고 누구 돌아가시는 거 봐도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려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이들 보호자분들도 진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어떻게 저러냐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응급실에서 그런 광경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다, 뭐 피가 솟구치고 있다. 그런데 거기나 의사나 간호사들은 맨날 보는 풍경이니까 너무 무덤덤하게 그냥 과정대로 할 뿐인데 너 이 새끼 사람 죽어가는데 똑바로 안 하냐고 시비 걸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반인 볼 땐 당연히 이해가 안 가지. 나한테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래도 죽음에 있어서는 되게 항상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오래 다녔던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되게 원래 돌아갔을 때 되게 힘들게 돌아가시는 걸 제가 직접 보고 혈압도 재고 서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항상 슬퍼서 이렇게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간호사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후배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싶은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금옥이님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업을 빨리 결정하고 오직 이거 하나만 달려오니까 대학 시절 내내 자기에 대해 돌아볼 시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신규 간호사가 이제 적응하려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생각해요. 하나는 싸가지 없는데 그래도 약삭 바르고 하나 알려주면 센스 있게 하나 더 하는 그런 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해도 일을 터치 안 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거나 대부분 이렇게 못 되니까 아니면은 미련 곰탱이야. 미련 곰탱이라도 얘가 언젠가는 되겠지, 성실하니까 되겠지 이런 믿음이 가는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의 있고 예절 있고 일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일단은 사람이 됨됨이가 일단은 예의 있게 선생님들 대하는 것도 인성 들어가서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 다 필요 없고 처음에 뭐 일 잘하고 약삭 빠르고 이래봤자 어차피 애가 성격이 별로고 그러면은 도태되고 오래 못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인성이 제일이에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조인성 좋아하죠. 저는 화도님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직해야 된다? 좀 의외인데요. 어떤 의미에서요? 돈을 뿌릴까나요?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정직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진짜 저희 직업 하면서도 진짜 정직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잘못함으로 해서 그 환자가 잘못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은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 다짐을 했던 게 정말 거짓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일할 때 정말 거짓말 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자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를 왜냐면 내가 그거를 의사한테 말을 한다면 뭔가 추치를 하고 그게 일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숨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열이 난다거나. 근데 환자는 춥다고 하진 않거나 뭐 반응이 아무것도 없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얼마든지 나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정직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되게 마음 굳게 먹었었어요. 신규 간호사 때도 나는 내가 진짜 만약에 누군가 내 가족이 입원했을 때 그런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내 가족을 간호하듯이. 그래서 거짓말 정말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한 적도 있어요. 제가 투약사고 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심할서 쓰고. 네. 그거를 그러니까 정말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직업을 하려면. 자, 뭐 오늘 사상 유례 없는 잡수다 41번째 동안 우리 방송 장소에 여자가 4명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인군단 총출동. 뭐 민 없이, 에이, 안 돼. 이해 없어. 막 이래. 민 빼고, 그냥 여자군단 총출동. 민 빼고, 그냥 절대 노안 1명, 무한 긍정 1명,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 하나, 머리 잘못 말고 온 사람 하나. 네. 이렇게 4명이 앉았는데, 저희 잡수다, 금옥이님은 아셨으니까, 우리 방송. 많이 들어본 것 같진 않아요.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소감 한마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짧은 소감 감사합니다. 진짜 별거 없군요. 자, 곁다리님. 뭔지도 모르고 쫓아왔다가, 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했다가 말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렇게 된다 했죠, 내가. 네, 그러니까요. 네, 소감 한마디 해보세요. 아니, 요거 이제 프로그램 몰랐는데 이런 프로그램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요. 들으려고요. 카페 가입도 하시고. 그리고 아예 우리 MC분들 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입이 막 풀리네요. 마지막 방금 터져 이게? 야부리 좀 마. 자, 우리 하도님도. 자, 하도님에게 미용실이란? 네. 소감 말하면 되는 거죠? 네. 녹음하신 소감. 저는. 안 들어보시잖아요, 우리가. 네, 저는 난생 처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알겠습니다. 주변에 잡수다 홍보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저희가 하는 말에 이게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걸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멘트 넣어줄게.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네. 전체적인 이미 부분 우리 잡수다를 듣는 분 다 아세요. 네. 이게 간호사 전체의 얘기가 아니다. 네. 세 분의 경험에 의한 얘기니까요. 알아서 잘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왜냐면 하다가 되게 많이 환자분들 욕을 못 들어줄 때가 되게 많아요. 제대로 못 들어줄 때도,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도 많고 해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게 조금만 간호사의 입장도 조금만 좀 이해해달라. 싫어서가 빨리 못한다는 그거를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희도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요.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리 의사가 실력이 좋다 할지언정 간호사 없이 환자 케어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의사만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간호사분들도 대단한 분들이니까 하는 일이 다른 거죠. 서로 이해하면서 짜증만 내지 마시고. 그런 거 있어요. 또 의사 선생님한테는 혹시나 나한테 해코지할까 봐 뭐라고 못하고 간호사한테는 이거 뭐 시다밖에 더 돼 이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편견을 깨시고 내 딸처럼 내 동생처럼 대하시면 서로 웃으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훈훈하면 아우. 자, 감사합니다. 잡수다 41번째 얘기, 간호사편 얘기해봤는데요. 역시 할 얘기가 많은 직업이군요. 네. 아주 재밌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세 분, 저희 방송도 모르고 오신 두 분 포함해서 우리 금옥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잡수다 41번째 이야기 간호사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